자, 5단원이고요. 첫 시작이 세포 분열로 나와 있습니다. 요 파트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두 줄 정도만 적고 시작할게. 지금 세포 분열 큰 타이틀 오른쪽에 빈 공간 많지? 거기에 두 줄 정도 적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우리 생명체들은, 우리 사람을 포함한 생명체들은 기본적으로 뭘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포의 기본 구조는요. 세포는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볼 세포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볼 거거든.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볼 건데 그 세포의 공통점 첫 번째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가 있고 그 안에 핵이 있잖아. 그럼 세포와 핵을 제외한 부분이 있겠지. 그 부분을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정도 두 줄 정도 적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포 분열. 나와 있는 세포 분열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는데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따가 세포 분열의 종류 두 가지 배울 거거든. 그 두 가지는 이름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 자, 세포 분열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자, 생물의 몸을 이루는 체세포가 분열하면은 여기서부터 밑줄 끄가 세포의 수가 늘어납니다. 이걸 왜 적어놨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덩치가 커졌잖아. 키도 크고요. 근데 그게 하나의 세포 한 개의 크기가 커진 게 아니라 하나의 세포가 적당한 크기가 되면은 반으로 갈라지면서 세포의 수가 늘어나지. 이게 반복되면서 세포의 수가 늘면서 우리 몸이 커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생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의 수가 늘어납니다. 세포의 수가 늘어나면서 우리는 생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 세포 수가 늘어난다. 그럼 그렇다면 왜 하나의 세포가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왜 특정 크기가 되면 왜 반으로 따갈라지냐? 세포 분열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부터 짚을 거는 없을 테니 일단 보고 들어가. 자, 우리 세포는 뭐 여러 모양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구모양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우리 세포는 핵과 세포줄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근데 이 세포막에서 우리는 여러 물질을 교환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 폐에서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지. 이것도 물질 교환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오당 수화 배웠을 때도 탄단지 다 분해되고 그게 소장에서 흡수되잖아. 그것도 세포막을 통한 물질 교환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세포막을 통한 물질 교환이 유리해지면 좋겠네. 근데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은 그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가성비가 떨어져. 그래서 요거를 약간 숫자로 얘기하자면은, 자, 우리 세포가
한 구 모양을 얘기할게. 우리가 1학년 때 아마 구의 건널비, 구의 부피 배웠을 거예요. 지금 외우라는 건 아니야. 건널비, 표면적은요? 표면적은요? 4 파이 아래 제곱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피는 3분의 4 파이 아래 세제곱이 됩니다.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고 지금 부표면적은 제곱이지, 부피는 세제곱이지. 그러면 내가 뭐 하고 싶냐면은 요 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니까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은 반지름이 커진단 말도 되잖아. 예를 들어서 반지름 1이라고 해보자. 반지름 1이었으면 나 지금 요 앞에 숫자는 계산 안 할게. 그냥 R 세제곱분의 R 제곱 요것만 한번 그냥 숫자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적을 필요 없어. 1이면 1분의 1이니까 1이지. 맞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커져서 2가 되면 8분의 4 되잖아. 약분 안 할게. 그 다음에 또 커져서 반지름이 3이 되면요 27분의 9 나옵니다. 한 번만 큰 게 먼저 해보자. 4 되면은 64분의 16 나오지. 그럼 이 값 자체를 한번 이렇게 소수로 보자면은 8분의 4니까 0.5고요. 얘는 3분의 1이니까 그냥 대략 0.3 정도 되잖아. 0.33333 이래 가니까. 그다음에 얘는 4분의 1이니까 0.25입니다. 너네 지금 눈에 보이지? 세포의 크기가 커지니까 이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 줄고 있지. 근데 이게 준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 값이 줄어든다는 거잖아. 부피는 커지는데 이 표면적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럼 표면적이 줄어들면 물질 교환할 때 유리할까 불리할까? 표면적이 점점 줄어들어. 그럼 물질 왔다 갔다 하는 그 양이 줄겠지. 쉽게 얘기하면 가속이 떨어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마 여기 적혀 있을 거예요. 자, 세포가 클수록 찾았나? 세포 분열이 필요한가요? 세포가 클수록 세포의 여기서부터 빨간색으로 비춰주는 거래. 세포가 커질수록 이 값이 작아지잖아. 이 값. 이거를 지금 적어주는 단어 자체를, 여기도 나와 있는 단어 자체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 그러니까 요 단어가 이 뜻이지. 요게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표면적인 비가 작아져. 물질 교환이 유리해진다, 불리해진다? 불리해진다. 됐어요. 요거 서술형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내가 빨간색으로 그냥 이 워딩 자체를 기억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아마 너네가 이 값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있을 거라 막상 쓰라참 못 쓰더라고. 자, 이렇게 관련해서 요 밑에 메모박스로 아까 나는 구로 설명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정육면체로 설명해놨어요. 그냥 세포 하나가 정육면체라고 생각하고 크기가 커지니까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가 줄어든다. 요건 집 가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계산하기 쉬울 거야. 됐습니까? 자, 우리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은 세포가 커질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불리해진다. 됐습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 분열을 볼 건데,
그러면은 세포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가 작아지니까 그러면 분해를 할 거야. 근데 분해를 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대로 분해를 하면 돼? 안 돼. 세포 분해를 할 거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원래 세포에서 가지고 있던 물질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 된 다음에 반토막 난 문제 없지.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세포 안에 들어있던 물질들이 복제가 된 다음에 반토막 나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 효과가 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세포 안에 물질들이 뭐가 있냐 다 볼 건 아니고요. 핵 안에 먼저 볼 거예요. 그 핵 안에 뭐가 들어있냐? 세포가 있고요. 세포가 있고요. 우리 세포 안에 한 공간으로 해서 요걸 우리가 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핵. 모든 생명체가 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 지금 동물세포, 식물세포 본다고 그랬잖아. 두 세포, 동물세포, 식물세포는 핵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핵이 있고요. 이 세포에서 핵을 제외한 부분 있지. 여기를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핵 안에 뭐가 있냐? 아마 들어본 사람 들어봤겠지만 우리 핵은 생명활동의 중추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세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컴퓨터 역할이 핵입니다. 그럼 핵 안에 뭐가 들어있냐? 우리 왜 유전자 얘기하잖아. 그 유전자가 들어있는 염색체가 존재합니다. 요 안에 두 가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염색체가 이 염색체 구조도 들여다볼 겁니다. 그럼 이 핵 안에 염색체가 있고 이 세포질 안에 이 세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도 존재하는데 그거는 패스할게요.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라서.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놓은 이 염색체는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1번부터 시작합니다. 염색체 동그라미. 여담으로 염색체가 왜 염색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은 염색약 집어넣으니까 염색되더라. 그래서 염색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자, 염색체의 기본적인 기능은 뭐냐면요. 옆에 나와 있어요. 밑줄 꺼놓을까? 유전 정보를 담아 전달이라고 적혀 있지. 이 말로 유전 정보를 담아 놓는다. 저장하고 이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염색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지금 내가 이 그림으로 지금 선 2개 그어놨지. 그렇죠? 요걸 우리가 DNA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DNA라는 말은 잘 들어봤을 거야. 그 다음에 이 염색체는 DNA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DNA가 지금 선처럼 있단 말이야. 선으로 있단 말이야. 실처럼. 그 DNA를 감고 있는 애가 있어요. 이거로 여기서는 단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용어로는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정도. 자,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DNA가 이게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여기 DNA고요. 요거를 내가 그냥 선 한 개로 표현할게요. 선 한 개로 표현할게요. 요걸 그냥 확대하면 이렇게 생겨먹었더라. 근데 이렇게 DNA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 단백질이 얘를 감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단백질이 여기 곳곳에서 DNA를 감고 있어.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 단백질이 DNA를 감고 있으니까 부피 좀 줄겠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감긴 상태로
또 감겨요. 이 덩어리가. 그럼 더 모이겠네. 우리가 이걸 표현으로 응축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응축. 그럼 얘가 응축돼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염색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얘기는 안 했는데 뒤에서 나올 얘기인데 어차피 세포분열할 때 이 염색체도 복제가 돼야 반딱했을 때 문제 없지. 맞아요. 지금 얘 복제된 형태입니다. 원래 평상시대로라면은 요 한 가닥만 존재해요. 근데 일단 세포분열할 때 복제할 거잖아. 그럼 이 염색체도 복제가 될 텐데 지금 요 그린 거 있지. 한 가닥 두 가닥 있지. 요게 지금 복제된 형태예요. 그 원래는 요 하나밖에 없었잖아. 그럼 복제가 됐지. 요 둘의 관계를 그러니까 나 지금 왼쪽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오른쪽에 있던 애가 복제돼서 왼쪽에 또 붙은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결론은 이 복제된 두 염색체의 관계에 있지. 요 둘의 관계를 우리가 염색 분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나? 약간 물어보자. 그럼 염색 분체는 이 염색 분체 두 개면 하나로부터 복제된 거잖아. 그럼 여기 들어있는 지금 유전 정보 들어있거든. 그럼 여기 들어있는 유전 정보랑 여기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랑 어떨까? 이론상 100% 맞겠지. 컨트롤 C 컨트롤 V 있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이름 이승민을 쳐놓고 컨트롤 C 컨트롤 V 있는데 다른 이름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염색 분체끼리는 유전 정보가 동일한 거야. 지금 막 용어가 계속 쏟아지고 있지. 일단 오늘 큰 흐름은 가져가. 자, 그러면은 내가 아까 왜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리받자 했잖아. 나 지금 여기서 유전자라는 용어를 꺼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끼케야 유전 정보 얘기했지. 그렇다면 아저씨, 유전자는 대체 뭔데요? 이 DNA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DNA 전체 모든 부위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에만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여기까지는 너네들 눈꺼풀에 관련된 거, 뭐 쌍꺼풀인지 외꺼풀인지 유쌍인지 무쌍인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예를 들어 여기 쌍꺼풀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막 적는 거야. 그다음에 뭐 여기서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너네 혈액형 관련된 유전자가 들어있어. 혈액형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처럼 DNA에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특정 부위 있지. 여기 지금 정보가 없잖아. 내가 그린 상으로는 요 정보가 들은 요 특정 부위 있지. 여기를 우리가 유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것도 유전자. 요것도 유전자. 5단원 같은 경우에는 용어 잘 잡아야 돼. 왜냐면은 이따가 용어가 더 많이 떨어질 거야. 즉, 그 애들이 5단을 왜 어려워하냐면은 대충 뭔지는 알겠어. 용어를 몰라. 그래서 문제를 봐도 얘가 뭐를 묻고 싶은지 몰라. 뭘 적어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자,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전자 있지. 한 4만 개 정도 들어있다고 해요. 자, 이제 염색체 얘기했고, 자, 이제 여기 2번으로 사람이 염색체라고 나와 있는데, 요 파트 너네 둘 교과서에는 없어. 넌 있어. 근데 교과서에 없다고 해서 안 배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건 상식으로 가져와줬으면 좋겠어요. 자, 사람 염색체 볼 건데 여기 적을게. 사람 염색체.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요 하나가 염색체 한 개다. 한번 물어보죠. 지금 이게 요 모양이 복제된 형태라고 그랬잖아. 그 염색체 한 개일까 두 개일까?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염색 분체가 한 가닥이 있든 두 가닥이 있든 그 둘 다 염색체 한 개로 봅니다. 요거 너네가 첫 번째로 오해하는 파트인데 이건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한 염색 분체가 한 가닥이 있든 두 가닥이 있든 요거는 염색체 한 개로 봅니다. 자, 우리 사람은요 이 염색체가 몇 개 있을까? 본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 사람은요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46개가 있어요. 46개. 근데 이 46개가 중구난방으로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한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몇 쌍일까? 두 개가 한 쌍인데 우리 46개 있대. 그럼 우리 사람의 염색체 몇 쌍? 산수가 있네요. 다시 두 개가 한 쌍이래. 근데 우리 지금 46개 가지고 있어. 몇 쌍이야? 23쌍. 이거 보기에서 많이 났거든. 사람의 염색체는 46쌍으로 되어 있다. 틀렸지? 사람의 염색체는 23개로 이루어져 있다? 틀렸지? 46개, 23쌍. 문제 잘 읽어야 해. 자, 그러면은 이 쌍을 어떻게 잡냐? 어떻게 잡냐?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46개 염색체를 쫙 놔야 돼. 이 46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쫙 나열을 해보니까 있고 지금 염색체 한 개, 염색체 두 개지. 나열해보니까 크기랑 모양이 비슷한 애들이 두 개씩 있더라. 그 두 개를 쌍으로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크기 모양 비슷하니까 한 쌍. 또 좀 얘보다 좀 더 작은 게 있어. 아, 얘 두 개도 모양 비슷하네. 얘도 한 쌍. 이렇게 쭉 해가지고 총 23쌍이 있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큰 세트부터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쭉쭉쭉 갑니다. 몇 번까지 있을까? 첫 번째 쌍, 두 번째 쌍. 사람의 염색체 몇 쌍? 23쌍. 몇 번까지 있겠어? 23번까지 있겠지. 근데 마지막 쌍이 23번이라네. 다시 돌아와서 좀 크기가 제일 작은 게 22번이 있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얘가 22번까지 있을 거고, 마지막 쌍이 사람의 성별에 따라 달라져요.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성별.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을 비롯해서 성별이 있는데 암컷, 수컷, 사람을 통해 남자, 여자 구분되잖아. 마지막 쌍이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염색체가 있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하나는 부실해. 요 세 개는 같은 염색체입니다. 종류상 얘만 달라요. 자, 요 염색체, 여자가 가지고 이 동일한 염색체 있지, 마지막 요 하나하나를 X 염색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얘는 무슨 염색체? X 염색체. 얘 무슨 염색체? X 염색체. 야, X라고 붙이기 싫잖아. 야를 알 수 있으니까 Y 염색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1번부터 22번까지는 성별에 따라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마지막 쌍만 성별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처럼 1번부터 22번까지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염색체 있지. 요걸 우리가 상염색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개야? 44개. 몇 쌍? 22쌍이지. 상경색체는 사람의 경우 44개, 22쌍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쌍처럼 성별에 따라서 다르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형색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형색체는 몇 개? 한 사람마다 2개지. 몇 쌍? 3쌍. 돼요? 여기가 안 나오고 있었어. 우리 나중에 복습할 때 큰일 날 뻔. 첫 번째에서 뭔 얘기했지? 하면서 이제 두네 회를 풀어가 넘어가고 그때는 대뇌를 건드리겠지. 기억을 담당하니까. 사람은 공부 제대로 안 했구만. 자, 연습 한번 할게요. 그렇다면은 우리 사람은요. 상형색체 44개, 성형색체 2개 가지고 있지. 근데 이 성형색체가 사람 성별에 따라 다르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 너네들 여자의 경우에는요, 이 염색체 표현을 어떻게 하냐? 아, 선생님, 여자는요 44개의 상형색체를 가지고 있고요, 성염색체로는 X염색체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 44 플러스 X, X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 없지?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는요, 이 44개는 똑같잖아. 그래서 선생님, 남자 같은 경우에는 44개의 상형색체가 있고요, 성형색체로는 어떻게 가지고 있어? X, Y를 가지고 있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응.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시험에서 문제에서 요 그림을 줄 거예요. 이 그림을 주고 이거 남자 건지 여자 건지 맞춰보라고요. 뭐 보면 될까? 성형색체 보면 되지. 왜? 남자는 Y부터 틀려먹었거든. 아니, 다르거든. 그리고 어디냐면은 너네 그 10종 맨 밑에 여자의 염색체 구성, 남자의 염색체 구성이 있는데, 이거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찾으세요 할 때 상형색체 보면 바보지. 왜? 다 똑같잖아. 성별 상관없이 성형색체 보면 되겠다. 자,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여자 거 보면은 여자의 성형색체 똑같은 거 2개 있네. X, X 여자지. 남자 거 볼까? X 하나 있고 크기 쨍한 거 Y 있지. 그래서 마지막에가 모양이 그냥 달라먹었네요. 이거 남자 거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염색체를 크기가 비슷한 것끼리 한 쌍 묶었잖아. 그럼 이러고 나서 보니까 밝혀진 게 쌤, 이 쌍을 이루고 있는 두 염색체가요, 이 한 개는요 메이드 인 파더고요, 하나는 얘가 메이드 인 파더면 얘는 메이드 인 마더예요. 이 하나가 아빠로부터 왔고요, 이 하나가 엄마로부터 온 거예요. 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게 1번 염색체의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게 아빠로부터 왔으니까 2번 염색체도 왼쪽에 있는 게 아빠로부터 온 거네요?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요 쌍을 이루고 있는 두 염색체 있지. 이 각 두 염색체가 하나가 아빠로부터 온 거라면은 하나는 무조건 엄마로부터 온 거다. 여기까지 이해해요? 그러면은 한 쌍을 이루고 있는 두 염색체 있지. 요 둘의 관계를 우리가 상동염색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더 적어야 되나? 요 두 염색체의 관계를 상동염색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나? 자, 그러면요,
하나가 아빠로부터 왔으면 하나는 엄마로부터 왔다 그랬잖아. 이 두 개의 유전 정보는 같을까 다를까?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얘는 유전 정보가 다릅니다. 아까 염색 분체에서는 한쪽으로부터 복제된 것이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같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상동 염색체의 경우에는 하나는 아빠로부터, 하나는 엄마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너네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쌤 다르면 아예 생판 다른 거 이게 아니고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빠의 유전자에는 쌍꺼풀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근데 엄마한테는 쌍꺼풀이 아니냐 무쌍을 만드는 외꺼풀 유전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 있지.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이 뭐를 결정할지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쌍꺼풀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면은 여기도 쌍꺼풀과 관련된 쌍꺼풀을 만드는 유전자는 쌍꺼풀이 없는 유전자 그거는 같아요. 혈액형을 예시 들려면은 예를 들어서 아빠는 A형에 관련된 유전자가 있고요, 엄마는 뭐 B형에 관련된 유전자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따 혈액형 얘기할 거예요. 뒤에 나중에 오늘 말고 우리 이따 나중에 사람의 유전 배우잖아. 거기에 혈액형 얘기 나와요. 왜 아마 다 들어봤을 거야. A형과 B형 부모 사이에서 O형 나올 수 있어요. A형과 A형 사이에서 O형 나올 수 있어요. A형과 A형 사이에서 AB형 나올 수 없어요. 왜요? 나중에 배웁시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상동 염색체는 하나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라면은 다른 하나는 무조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겠더라.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요거 잘 기억해 놓은 거 봐봐. Y 염색체 있지. 누가 가지고 있다고? 여자와 남자 중에서 남자 가지고 있지. 그럼 이 나 지금 Y 염색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이 Y 염색체는 아빠한테서 받은 걸까? 엄마한테서 받은 걸까? 엄마는 남자야, 여자야? 여자잖아. 아니, 묻지 말고. 그럼 여성의 엄마한테 Y 염색체 있어, 없어? 없지. Y 염색체? 무조건 아빠한테 받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Y 염색체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습니다. 아빠한테서밖에 못 받지. 애초에 엄마가 Y 염색체는 어떻게 줘? 뭔데 어떻게 줘요? 자, 일단 외워야 될 건 요거. 여자는 XX, 남자는 XY. 너는 여학생이니까 난 XX야. 남자는 XY. 이렇게 외우면 편하겠지. 난 남학생 수업할 때 반대로 얘기해. 너네 XY잖아. 그럼 여자는 XX. 됐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사람의 염색체가 6개라고 그랬잖아. 지금 뭐 할까요? 플러스가 아니고 5번 얘기할 거거든. 생물의 염색체 수를 얘기할 건데 크게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생물마다 염색체 수는 다릅니다. 근데 오해 만드는 게, 자, 우리가 사람이지. 근데 저기 개가 있어. 염색체 수가 같을까? 다를 것 같지. 근데 우연히 같을 수도 있어요. 개랑 같은 게 아니고 어떤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염색체 46개잖아. 근데 어떤 생물체 딱 보니까 얘는 염색체가 23개밖에 없대. 22개밖에 없대. 염색체 수가 나랑 염색체 수가 다르구나. 염색체 수가 다르면요, 다른 종류입니다. 다시 첫 번째 듣지.
염색체 수가 다르면요. 수가 다르면 다른 생물입니다. 다른 생물 종이라고 얘기할게. 다른 종류의 생물이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쌤 서로 다른 생물이면은 반대로 얘기해서 다 서로 다른 생물이면은 염색체 수가 무조건 달라요? 우연히 같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조심해야 돼. 너네들이 갖고 있는 건 갖고 있어야 될 거든. 염색체 수가 다르면 다른 종류의 생명체. 반대가 성립 안 해요. 우연히 같을 수도 있어. 두 번째, 염색체 수가 많다고 해서 고등한 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한 건 아니라고. 여기 보면은 침팬지 48개 있고요. 강아지 개 78개 있습니다. 개가 똑똑해? 전 세계 반려인들한테 돌봐주신다고 대왔는데 아니잖아. 염색체 수랑 지능은 상관없습니다. 수와 지능은 무관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돼요.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요 페이지에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다른 생물 종이라 할지라도 염색체 수가 같을 수 있다고 했잖아. 수가 같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수가 같다 하더라도 그 염색체의 모양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아까 그리고 또 우리 사람의 염색체 46개 있다고 그랬잖아. 조금 더 복습해볼게. 이 염색체 어디에 들어있어? 핵에 들어있지. 이 핵은 세포 안에 들어있잖아. 근데 우리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 각각의 세포 안에 핵이 들어있겠지. 그럼 그 핵 안에 염색체 들어가 있겠네. 그 염색체가 다 나하고 있을 거야. 너네가 지금 이마에 있는 세포 있을 거고요. 여기 뭐 손바닥에 붙어있는 세포 있을 거고요. 우리 안쪽에 뭐 위나 소장도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 세포 각각에 다 46개의 염색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뭐 여기 있다고 20개, 여기 10개 이거 아니라고. 모든 세포에 46개의 염색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됐어요?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자면은, 자, 우리 생명체는,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는 세포 분열을 하는데, 그 이유는 세포의 크기가 커질수록 두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가 작아져서 물질 교환에 불리해진다. 세포 분열하는 이유. 자, 그러면 이 세포 안에 뭐가 들어있냐? 세포는 크게 핵과 세포줄을 나누어 수 있는데, 그 핵 안에는 염색체라는 물질이 들어있고요. 이 염색체는 유전종물을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염색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보니까 DNA가 단백질에 감겨 있더라. 이 감겨서 뭉쳐지고 요 하나를 염색체라고 얘기하고, 이 하나의 염색체가 복제를 해서 또 다른 바닥을 만듭니다. 왜? 우리 이거 세포 분열해야 되니까. 이 복제된 두 관계를 염색 분체라고 얘기하고, 당연히 복제된 거니까 유전정보가 같겠지. 자, 또 우리 사람의 염색체를 보니까 우리 사람은 46개, 즉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요. 이 한 쌍의 염색체 안에서 두 염색체의 관계를 상동 염색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동 염색체는요,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고 하나는 엄마로부터 받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 상동 염색체는 유전 정보는 다를 수 있겠다. 사람의 경우는요, 44개, 즉 22쌍은 성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염색체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 한 쌍은 성별에 따라서 그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성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여자의 경우 성염색체가 XX로 이루어져 있고, 남자의 경우는 XY로 이루어져 있다. 그다음에 이 Y 염색체는 무조건 아빠로부터 받는다. 왜? 엄마는 Y 염색체가 없거든. 됐습니까? 요 페이지 끝.